안녕, 이하래주 논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4강이에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Here we go. 낭독 파일 잘 듣고 또 책 잘 읽고 책상에 앉은 거 맞죠? 오늘은 본문 27쪽 11째 줄부터 30쪽 첫째 줄까지예요. 오늘의 내용은 어땠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집에 도착해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노인과 청년을 만날 수 있어요. 야구 얘기도 하고 복권 얘기도 하죠. 아마도 노인과 청년은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 팬인가 봐요. 여러분은 혹시 야구 좋아하나요? 우리나라 프로팀 중에 좋아하는 팀이 있어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나요? 만약 야구를 좋아하고 메이저리그 야구까지 잘 알고 있다면 노인과 청년의 이야기가 전혀 낯설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단어는 4개예요. 1번, 실없다. 말이나 하는 짓이 실답지 못하다. 왜 이렇게 실없이 웃고 있어?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렇다면 실답지 못하다? 실생활에서는 거의 써본 적이 없는 단어 같죠? 그럼 실답다라는 말도 알아야겠네요. 실답다.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참되고 믿어온 데가 있다. 실답다는 이런 뜻이었네요. 그러면 참되고 믿었다. 여기서 믿었다는 믿음이 가는 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믿음이 간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뭐가? 실답다라는 단어가. 3번, 무턱대고. 잘 헤아려 보지도 아니하고 마구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무턱대고 하면 안 되겠죠? 4번, 구걸하다. 돈이나 곡식, 물건 따위를 거저 달라고 빌다. 거저 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달라는 거죠. 그런 말을 쓸 때 구걸한다, 구걸하다 라고 씁니다. 문장 교정 시간이에요. 오늘도 재미있는 문장 고쳐보기. 오늘 문장은 청년은 이 말도 그냥 한 농담인지는 알 수 없었다 라는 문장이에요. 화면에 나오죠? 교재 28쪽을 보면 노인과 청년이 실없는 농담을 자주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신문 얘기도 청년은 농담인 듯 아닌 듯 알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노인이 실제 신문을 갖고 나오긴 했어요. 교재에 나온 것처럼 그게 어제자 신문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말이죠.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고쳐보세요.
어때요? 잘 고쳐봤나요? 이 문장은 노인이 한 말이 정말인지 진짜인지 아니면 농담인지, 그러니까 농담을 원래 잘 주고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말도 농담인지는 잘 몰랐다, 잘 알 수 없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말도 진담인지 아니면 농담인지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청년은 이 말도 그냥 한 농담인지는 알 수 없었다 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요 부분을, 그러니까 요 앞부분을, 이 말은 진담인지 아니면 이 역시 이렇게 이걸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요거를 이렇게 바꾸고, 이 말은 진담인지 아니면 이 역시 그냥 한 농담인지는 알 수 없었다. 청년은이 앞으로 나오면 그대로 쓰면 되고, 아니면 이때 이 말은 진담인지 아니면 이 역시 농담인지 청년은 알 수 없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려면 얘를 좀 빼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진담인지 아니면 이 역시 농담인지 청년은 알 수 없었다 라고 문장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앞부분은 원래 있던 말이 아니지만 본문의 맥락을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붙였을 때 크게 문제가 될 어휘는 아니에요. 문장을 고칠 때 맥락상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짧은 단어나 문구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추가해 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늘 얘기하듯이 뜻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물론 문장은 기본적으로 간결한 게 좋아요. 안 넣어도 된다면 굳이 문장을 길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좀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길게 써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늘어뜨리면 안 되고, 그럴 때에도 적당히 꼭 필요한 정도만 쓰는 거죠. 여러분이 고친 문장과 비교해 보세요. 그럼 다음 문장. 화면에 나오는 문장을 이번에도 고쳐보세요. 잘 고쳐봤나요? 따뜻이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지금은 9월이란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할아버지를 먼저 써도 좋겠죠? 할아버지라고 먼저 쓸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먼저 부르고 따뜻이 하고 계세요. 이제 그렇게 말을 잇는 거죠. 그리고 잊으시면 안 돼요. 요거를 좀 고쳐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또 다르게 쓸 수 있을까요? 잊으면 안 돼. 잊지 마. 혹시 떠오르는 단어 없나요? 그렇죠. 누군가는 떠올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기억해. 잊지만은 기억해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은 기억해야 한다는 말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할아버지 따뜻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앞으로 먼저 보내서 할아버지 따뜻이 하고 계세요. 지금은 9월이란 걸 기억하셔야 해요. 이처럼 반의어, 그러니까 즉 반대말을 활용해 문장을 고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떤 표현이 자신이 쓰고 싶은 의미와 더 잘 어울리는지 생각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잊으면 안 된다는 게 좀 더 강조의 느낌일지, 아니면 기억해라 하는 게 내가 쓰고 싶은 말인지, 그 부분을 잘 선택해서 쓰면 돼요. 어떤 표현이 더 낫나요? 앞문장이 더 좋다는 학생도 있고 바꾼 문장이 더 좋다는 그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신이 더 좋다고 판단하는 문장으로 표현하면 돼요. 우리 여러분 학생들이 각자 고친 것과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문장을 골라보세요. 뭐 한 문장, 고친 문장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몇 개를 고친 친구도 있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의 문장을 만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문장을 골라서, 나라면 이러한 의미를, 이러한 상황을 표현할 때 이런 문장을 써서 표현할 거야 라고 문장을 만드는 거죠. 자신이 고친 문장이 하나든 또는 여러 개든 각각 좋은 부분을 섞어서 같은 뜻의 또 다른 문장을 만들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문장하고 같이. 우리가 하는 교정은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같은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해 보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 표현력과 문장력, 또 어휘력을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문체를 만들어갈 수 있죠. 매우 중요한 과정이니까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실습해 보세요. 알겠죠? 오늘 교정 실습은 여기까지. 오늘의 수강생 교정 사례입니다. 오늘의 문장 중 하나. 청년은 이 말도 그냥 한 농담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 문장을 다른 수강생은 어떻게 고쳤을까요? 청년은 이 말도 요것을 빼고 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그냥 한 농담인지는 이것을 뺐어요. 오늘 수강생의 교정문이에요. 청년은 이 말이 그냥 한 농담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조사 2개만 바꾼 거네요. 물론 이래도 되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책을 읽었을 테니까요. 이 문장은 앞에 노인과 청년이 실없는 농담을 잘 주고받는다는 내용 뒤에 나온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도를 이 말이로 바꾸면 문맥상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원래 앞에 한번 반복된 건 뒤에 다시 언급할 때 도라는 조사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걸 쓰지 않으면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 도는 바꾸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조사란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를 말해요. 그럼 체언은 뭐냐?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에요. 이런 문법 용어는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때때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한 번씩 짚어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는은 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선생님 눈에는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이거 도를 그대로 두고, 청년은 이 말도 그냥 한 농담인지 알 수 없었다. 이 문장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는자를 빼고.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말 도에서 도는 그대로 두고, 농담인지 는에서 는만 뺀 문장과 는이 있는 문장 중 어떤 게 좀 더 자연스러운가? 한 몇 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떤 문장이 더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수강생 교정문이었어요. 이 문장도 여러분의 교정문과 비교해 보고 괜찮다 하면 그런 점을 배우고 내가 고친 문장이 더 나아, 내가 고친 문장이 더 낫다 그러면 다음에 더욱, 그러니까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좋은 그런 교정문들을 만들어 나가면 돼요. 오늘 전체 교정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주목 이 문장이에요. 무턱대고 빌리다 보면 나중에는 국어를 하게 되거든. 우리 교재 노인과 바다 29쪽 밑에서 6째 줄부터 5째 줄에 이르는 문장이죠. 이 문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내용, 즉 키워드는 경제관념, 문제 해결이에요. 주어진 키워드를 보고 이 키워드를 활용해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 이 단어들을 넣어서 글을 써도 좋고 이런 주제나 내용으로 글을 지어도 좋아요. 오늘 주목 이 문장 같은 내용으로 말이죠.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보고 이어지는 선생님 설명과 비교해 보세요. 가끔 남에게 무엇을 빌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긴급한 경우에 친구에게 한두 번 무언가를 빌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절대 안 돼요. 혹시 나에게도 그런 습관이 있나 생각해보고 만약 그렇다면 이 기회에 꼭 고치도록 해요. 어떤가요? 내가 쓴 글의 내용과 선생님 설명이 비슷한가요? 주목 이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하레듀 논술 안짜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